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채은이고요. 엠비엔골드 김경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역시 이 김프로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어제는 뭐 1% 양대지수 모두 밀려났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상승 탄력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수요일, 금요일장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잖아요. 맞아요. 한 3주 동안 계속 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화요일, 목요일은 시장이 조금 약세 분위기를 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화요일, 목요일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승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라운딩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니저님? 네, 오늘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쉬운 파3. 네. 시장이 이제 웬만한 악재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어저께 비교적 좀 견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이유를 좀 나열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현충일 연휴 때문에 하루 더 이제 쉬어가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몇몇 가지 악재들을 이제 한꺼번에 반영하는 과정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동시만기일 전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선물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거의 뭐 계약수 기준으로 보면 한 14,000계약, 15,000계약 가까이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이제 이 선물 매도 청산을 좀 해버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좀 쏟아지고 시장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IT 업종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네. 최근에 뭐 오더컷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뭐 각종 악재들이 지금 IT 업종에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IT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이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3% 이상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과 소재 장비 종목들의 나름대로 이제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인 이슈를 뭐 이틀 앞당겨서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이런 혼탁한 시장 상황에서 제가 이제 2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S에너지가 상한가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면 오늘 오전장에는 풍력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 그리고 네. 이제 수소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세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10일 이제 CPI 지표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FMC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거다라는 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F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0.5%포인트 기준금리 이제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이제 나름대로 좀 강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에 좀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저는 뭐 전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코스 파3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FOMC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 스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프로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리뷰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이 종목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잖아요. 네. 6월 2일
매수 6월 3일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네. 여전히 매수 의견 주신 네, 건가요?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리뷰 종목으로 자화전자를 이제 갖고 왔고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약간의 노이즈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적어도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해소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화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들던 기업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을 위해서 1,9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직까지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 눌림목 구간 29,000원대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애플 개발자 회의가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플 카플레이 얘기도 나왔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AR, XR과 관련된 이제 신기술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XR 기기를 만들 때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자화전자를 분명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33,000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여전히 매력적이다. 목표가 33,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SL입니다. 자, 5월 11일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오, 나이스 이글이에요. 네. 사실 이 조지아 전기차 관련주로 조금 올랐었는데 맞아요. 그 모멘텀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저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하는 이제 재료를 떠나서 SL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요즘에 잘 나가는 이제 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 거의 상승 추세가 5개월, 6개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상향 패턴이 쭉쭉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SL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차량용 반도체 출하량이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지금 막 한 6개월씩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신차가. 테슬라도 6개월 기다려야 그렇죠. 된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고급차, 수입차 브랜드들은 최소 1년 이상 무조건 이제 대기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판매량, 출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자동차 전동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가 바로 SL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다른 이제 부품주들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이제 디자인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를 만들고 또 이 GMP 시스템에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속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SL은 뭐 지금도 이미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목표가로 SL은 목표가 3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SL 이글을 기록하면서 우리 김프로님 정말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도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진단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2번님이 LX 세미콘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LX 세미콘 포함해서 요즘에 IT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좀 많으실 텐데 맞아요. 일단 저는 LX 세미콘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오, 완전 강력 보유 의견을 네, 주시네요. 강력 보유뿐만 아니라 네.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오. 가격대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10% 조금 넘게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LX 세미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DDI 구동칩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노이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시나 이제 판매량이 이제 피크아웃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뭐 디스플레이 패널, LCD뿐만 아니라 지금 OLED 패널과 관련된 이슈, 뭐 특히나 또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오늘 뭐 차량용 반도체 계속 지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LX 세미콘도 이제 텔레칩스 지분을 10% 정도 인수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이제 시장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LX 세미콘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 역량이 향후에는 이 MCU 칩이라든지 SoC, 시스템 온 칩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리 못 가도 최소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파동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강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이글 의견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이글 의견 주셨습니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자, 다음으로 6157번 님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데요. 11,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또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다행히 오늘 엔터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JYP 엔터가 막 장중에 지금 7% 넘게 맞아요. 급반등을 하고 있고 SN 같은 이런 엔터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도 너무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버디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시청자님 역시나 버디입니다. 아직 버디. 보유하세요. 버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컨텐츠라든지 극장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주목을 좀 많이 네. 받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직 주가가 그렇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이게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분기 때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려면 6월 말이나 이제 7월 초 그 정도 돼야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군불대기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라든지 또 극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남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질 때 아니 리오프닝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잘 못 움직이니까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이제 막 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긋하게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제 쇼박스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위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는 측면에서 버디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컨텐츠 업종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한다면서 버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후까지 돌아봤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샷 하이라이트 존으로 저희가 이렇게 네. 이동을 했는데요. 자, 오늘 앞서서 아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네.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좀 힌트 좀 주시겠어요? 뭐 차량용 반도체,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이슈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개별주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네, 거리가 전혀 먼 상관없는 바이오를 가지고 차 오셨네요. 백신 연구소를 네. 오늘 9,600원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노바백스가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승인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FDA 이제 심사 승인 권고를 이제 획득을 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거의 뭐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코로나19 백신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노바백스 얘기를 꺼내드렸냐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차백신 연구소가 바로 이런 백신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증강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준비를 좀 해온 거거든요. 코로나19 이제 백신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인류의 관심이 워낙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코로나19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감기처럼 풍토병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스터샷 맞고 있는 것처럼 매년 여름, 겨울 되면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아직 백신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지금 mRNA 백신 우리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이제 만들어낸 mRNA 백신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백신을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성 항원 방식, DNA 방식의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바백스의 이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제 노바백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에 한 3~4%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차바이오 연구, 차백신 연구소는 대상포진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백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폭넓게 쓰이는 합성 황원 방식의 이제 백신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머스크라든지 이제 노바티스, GSK가 개발한 타 면역 증강제에 대비해서 동사가 개발한 이제 L-팜포라고 하는 이 면역 증강제가 많게는 이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이 100배 가까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사진이 이제 되게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실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거 L-팜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면역 증강제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미 기술 이전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될 정도로 글로벌리하게 이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코로나19 백신을 몸속에 이제 주입을 하면 백신에 대한 이제 항체가 얼마나 잘 형성되는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각종 이제 면역 질환과 관련된 백신을 생산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면역 증강제의 효과가 경쟁사들이 만들어낸 면역 증강제에 대비해서 많게는 거의 100배 가까운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작년 3월 달에 에스톤 사이언스사의 이 L-팜포 기술이 이미 물질 도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의 20건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협상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이제 이 플랫폼 기술로서 기술 이전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차백신 연구소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갑자기 이제 급성 감염, 원인 불명의 이제 감염이 막 확산된다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또 원숭이 두창이 또 이슈잖아요. 네. 요 회사가 면역 증강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백신을 만들 때도 면역 증강제가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녹십자 MS라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차백신 연구소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파동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1차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붙었다가 최근에 한 2~3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뭐 8%에서 10% 가까운 급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10,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면 아주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업종은 다르지만 해성 TPC라는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네, 로봇 관련주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10,000원짜리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백신 연구소도 딱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목표가 11,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같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 정도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금요일장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